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66세, 2년 전 아버지 장례를 직접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40년 만에 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30년 경력의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그 친구와 소주 한잔 했는데 그날 밤 그 친구가 숨겨왔던 업계의 더러운 진실을 처음으로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때 들었던 이야기,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3.1장 카르텔의 실체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3.1장이 왜 이제 의미가 없는지 현실적 이유. 둘째, 장례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셋째, 오늘 당장 가족과 나눠야 할 대화들. 30분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그날 3.1장의 실체. 통계를 먼저 보시죠. 1996년 일본 평균 조문객 수 180명입니다. 장례식장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인 2013년 46명으로 줄었습니다. 4분의 1 토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단 8명입니다. 22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3.1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장례식장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3.1장 비용은 2천만 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3.1장입니까? 제가 2년 전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64세, 60세에 회사를 나왔으니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3.1장을 했습니다. 그게 예의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첫날 조문객이 9명 왔습니다. 둘째 날 21명 왔습니다. 마지막 날 18명 왔습니다. 3일 동안 총 48명입니다. 아버지 평생 친구분들은 이미 대부분 하늘의 별이 되셨거나 오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요? 저는 이미 은퇴한 지 4년. 회사 사람들은 이미 제 연락처도 지운 상태였죠. 동료라는 이름으로 올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텅 빈 장례식장에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조문객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청구서 1,850만 원이었습니다.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은 430만 원. 결국 1,420만 원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꼬박 3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대체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을까? 아버지는 이런 장례를 원하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3일 동안 제가 장례식장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발인 당일 아침,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대동중학교 3학년 2반? 40년 만에 만난 동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이 장례식장에서 30년간 일한 장례 지도사였어요. 이름은 김진수.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발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와 장례식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잔 마시고 나니 그 친구 얼굴이 심각해지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처음으로 털어놓을게. 30년간 숨겨왔던 거.
그날 밤 그 친구가 한 이야기.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바닥 정말 더러워. 오늘 내가 쓴 돈 1,850만 원? 실제로는 600만 원이면 돼. 나머지 1,250만 원은 다 우리가 나눠 먹는 거야. 꽃값 300만 원이라고 청구했지? 실제 원가 80만 원이야. 내 배 바가지야. 음식값 600만 원? 200만 원이면 충분해. 차량비 200만 원? 50만 원이면 돼. 미안해. 너한테도 이렇게 했어. 근데 나 혼자 어떻게 해? 이게 이 업계 시스템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견적서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왜 아무도 가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지, 왜 3일장이 기본인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장례용품 대여는 어떤 거야?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가관이야. 상복, 꽃, 리본, 액자, 촛대 이런 걸 대여해주는 업체들 있잖아. 하루 대여료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아. 근데 이 물건들 실제 가치? 50만 원도 안 돼. 하루 대여로 10배를 받는 거지. 게다가 이 물건들 10년씩 쓰거든. 몇백 번 대여하면서 계속 똑같은 돈 받아. 이게 3일장 카르텔의 또 다른 모습이야.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1일장으로 할 수는 없었어?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있어. 400만 원 정도면 돼. 근데 우리가 절대 권하지 않아. 왜? 돈이 안 되니까. 3일장 한 건 하면 회사 순이익 800만 원. 1일장 한 건 하면 순이익 200만 원. 내가 사장이어도 3일장 권할 거야. 그리고 있잖아. 손님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 없습니다. 조상님 벌 받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 들으면 절대 1일장 못해.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이게 업계에서 30년간 써먹은 수법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그 이상한 압박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문객이 거의 안 온다며? 그럼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 아니야? 그 친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더 가관이야. 전국 장례식장 평균 가동률이 35%야. 3분의 2가 비어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도 가격은 계속 올라. 왜? 손님이 줄어드니까 한 건당 더 많이 받아야 된대. 2020년 평균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800만 원이야. 수요 공급 법칙? 여기선 안 통해. 우리끼리 가격 담합하거든. 새로 생긴 장례식장? 처음엔 싸게 시작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렇게 소문 내버려. 그러면 결국 그 업체도 가격 올려. 이게 30년간 내가 본 3일장 카르텔의 실체야. 그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장례식장 관계자들, 자기 부모님 장례는 어떻게 치르는지 대부분 1일장으로 해. 왜겠어? 3일장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손님들한테는 3일장 권하면서 정작 자기는 1일장 하는 거야. 저는 그날 밤 그 친구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언젠가는 꼭 알려야겠다고.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 메모장을 여세요. 나는 이런 장례식을 원한다. 이렇게 한 줄만 적어보세요. 3일장인지 1일장인지 가족장인지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대체 누구를 위한 3일장인가? 그 친구와 헤어진 후 저는 주변 친구들의 장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제 친구 김 선생, 작년에 89세 어머니 장례. 3일 동안 온 조문객 57명. 비용 1920만 원. 제 친구 박 선생, 올 초 아버지 장례. 3일 동안 온 조문객 68명. 비용 2100만 원.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조문객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걸까? 첫 번째 이유,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80세, 9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친구나 동료들은 이미 대부분 하늘의 별이 되셨거나 살아계셔도 거동이 불편해서 조문을 올 수 없어요. 실제로 제 어머님이 지금 82세인데 친구분들이 한 10여 명 남짓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분은 딱 2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걸어서 외출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두 번째는 은퇴 문화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60세면 대부분 은퇴합니다. 저도 60세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은퇴 4년 후 회사 동료라는 이름으로 올 조문객이 이미 아예 없었던 겁니다. 예전처럼 직장에서 단체로 조문 오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문화입니다. 카카오페이나 계좌이체로 조의금을 보내고 문자 한 통으로 조문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직접 가야 예의라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번째는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팬데믹 이후 모이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장례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때 생겨난 게 온라인 조문과 비대면 발인입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 바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7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단 5%밖에 안 됩니다. 95%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3일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으면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몇 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장례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하나 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980년대 평균 가구원 수가 4.5명이었는데 지금은 2.3명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1인 가구 비율도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일장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장례를 치를 상주조차 혼자인 경우가 많고 자식들도 멀리 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장례식장들 거의 절반이 비어 있어. 우리는 계속 3일장을 권해.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업계 사람들이 아니야. 바로 자네 같은 사람들이야. 손님들이 바뀌어야 이 시스템이 바뀌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장례식장 계약서에 숨겨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위약금 없이 1일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조항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 없음 조항입니다. 이것도 그날 밤 친구가 알려준 겁니다. 계약서 작은 글씨로 써 있어.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어. 근데 우리가 절대 말 안 해. 손님들도 몰라. 그냥 3일장 하는 거지.
제가 아내 동생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3일장으로 치렀는데 총 비용이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문객은 3일 내내 30명도 안 왔어요.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은 고작 4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적금 2천만 원을 모두 장례비로 써버렸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검소하게 사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큰 돈을 쓰게 되다니. 이게 바로 3일장의 현주소입니다. 고인도 원하지 않고 가족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직 장례 업체들만 배불리는 시스템이에요. 요즘 어르신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기 싫다.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마지막 소망을 존중하는 길이 아닐까요? 장례혁명,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례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장의 비율이 2010년 2%에서 2025년 18%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본질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현명한 리더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이분은 아주 구체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국장을 거부한다. 고향 공동묘지에 먼저 간 내 딸 옆에 묻어달라. 비석에는 이름과 연도만 새겨라. 그리고 장례식에는 어떤 고위 인사의 참석도 거절한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형식보다는 의미를 택한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세계의 연인, 배우 오드리 헵번. 그녀는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과는 달리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노후를 살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여서 작은 곳에서 조촐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동료 배우 그레고리 팩은 그녀가 생전에 좋아했던 시를 낭독하며 추모했다고 합니다. 요란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따뜻한 진심만이 가득했던 그녀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 마를린 멀로의 장례식은 단 30여 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삶과 달리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정한 애도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장례는 살아있는 자식들이 아니라 고인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일장은 조문객 대신 가족이 고인에만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형식보다 진심, 절차보다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실제로 일일장을 선택한 한 가족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하루 만에 치렀지만 그 하루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깊었습니다. 하루 동안 아버지만 생각하며 보낸 시간이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가족장도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장례식장 대신 집에서 음악을 틀고 추억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고인을 보내드리는 방식이에요. 마치 생일 파티처럼 고인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모임이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본 한 가족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조문객을 받지 않고 가족끼리만 모였습니다. 장례식장 대신 집에서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트로트를 틀고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을 모아 영상을 만들어 함께 봤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와의 추억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잔치국수를 끓여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지만 웃음이 더 많았어요. 할머니의 삶을 진정으로 기리는 시간이었죠. 이런 가족장이 끝나고 가족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3일 동안 조문객 받느라 정신없이 보내는 것보다
하루 동안 어머님만 생각하며 보낸 시간이 훨씬 의미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치러드리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전 장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의식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해외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죽음을 미리 직면함으로써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는 존엄의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접한 생전 장례식에서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65세 한 분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편지를 전했어요. 눈물도 있었지만 웃음이 더 많았죠.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니까 남은 삶이 더 소중해졌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덕분에 행복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생전에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장도 새로운 흐름입니다. 수목장이나 산골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5배 증가했어요. 도시에서 묘지를 관리하기 어렵고 환경을 생각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장을 선택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평생 등산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는 평생 산을 좋아했으니 죽어서도 산에 묻어달라. 비싼 묘지에 들어가서 자손들에게 부담 주기보다는 나무 아래에서 새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이 수목장을 선택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고 매년 그 나무를 보러 온다고 하더군요. 기술의 발전으로 장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추모관, 온라인 메모리얼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고인의 음성과 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영구 저장해서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한 분의 가족이 디지털 추모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녹음한 음성 메시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영상, 일상의 모습들을 모두 모아서 온라인 공간에 만든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듯 장래에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애도하느냐 하는 진심이 아닐까요?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준비. 이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50만 명 이상이 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성숙한 선택이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혈액투석 여부, 항암 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까?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유언장을 준비하세요. 재산뿐만 아니라 장례 방식, 매장이나 화장 여부, 종교적 의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 함께 장례 방식에 대해 미리 상의해 보세요. 나는 3일장보다 1일장을 원한다. 조문객보다 가족 중심으로 하고 싶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고 막연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대화할 때 이런 반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체면이 있죠.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장례는 내가 정하는 거다. 너희 체면보다 내 뜻이 먼저다. 나는 너희가 3일 동안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단호하되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장례 비용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보험이나 상조에 가입 또는 별도로 비용을 적립해 두는 방법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3일장이 아닌 1일장이나 가족장으로 하면 얼마나 들까요? 그날 밤 장례 지도사 친구가 알려준 대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3분의 1 비용으로 훨씬 의미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임종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한 과정입니다. 임종 일주일 전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고 잠이 늘어나며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가세요. 이런 말들이 임종을 앞둔 분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집에서 사망했을 때의 절차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119는 응급 상황일 때만 신고하는 겁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라면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에 연락하면 앰뷸런스를 보내주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19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6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완화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증과 불안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한 적극적 의료입니다.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일수록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지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비슷해요.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미안하다고 말할 걸. 이런 말들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알면 오늘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저는 66세입니다. 저도 이제 제 마지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고 장례 지도사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제 마지막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저는 3일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깁니다. 반나절만 모여서 애도를 하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집에서 제가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놓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웃고 제가 남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를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화환과 조화로 가득한 장례식장보다 소나무 한 그루 아래에 묻혀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비싼 묘비보다는 그냥 여기 한 사람이 살다 갔다는 작은 표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서로 약속해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 그 장례식을 자식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실 건가요? 형식에 갇혀서 의미를 잃은 3일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짧지만 깊이 있게 진심으로 애도받는 마지막을 원하십니까? 조문객의 숫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길 원하십니까? 장례의 품격은 조문객의 숫자가 아니라 추모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3일장이든 1일장이든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고인을 보내드렸는가입니다. 1일장이라도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장례입니다. 이제 장례는 더 이상 슬픔만의 의식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고인을 기리고 그의 삶을 축복하는 마지막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장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이 바뀌었을 뿐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두려운 것, 멀리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두려움과 음습함의 의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봅니다. 이제 사람들은 3일의 의례보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식에서 의미로, 시간에서 진심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존엄한 죽음은 운명이 아닙니다.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3일장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나눠보는 겁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고 막연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가족에게 가장 큰 배려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인생도 글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먼저 생각하면 글 전체의 흐름이 일관성을 갖게 되듯이 우리도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용기 있게 마주해보면 좋겠습니다. 삶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순간 더 찬란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던 분들은 댓글에 존엄한 선택이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존엄한 죽음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장례의 품격은 조문객의 숫자가 아닌 추모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나이 들매 품격을 가꾸는 힘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